반갑습니다. 노량진 1타 강사 아닙니다. 척추 1타 강사 진인길입니다. 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난신측자라는 말이 있어요. 난신,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 측자, 척추가 구부정한 사람. 그렇게 척추가 구부정하면 나라를 어지럽힌다 그 말입니다. 예? 아니, 잠깐만. 저 자세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저 뭐야? 제가 매번 말하지만 척추가 바로 sell려면 자세가 이래 구부정하면 안 된다. 내 말 들으면 척추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뭐야 도대체? 건강 투브를 보고 있는 그런 자세 저게 척추를 배신하는 거야 그게. 와, 난신 측자 같은 사람이 있나 진짜.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고 책임지는 건강튜브의 강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튜를 기원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또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함께 할 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예.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예. 반갑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힘찬병원 척추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건입니다. 와! 힘찬 병원이라서 힘차게 한 병원. 예. 병원 이름이 근데 굉장히 파워풀하면서 뭔가 좀 에너제틱한 느낌이 있네요. 네. 힘이 없는 날도 저도 힘이 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항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네. 8월 한 달 정도 건강튜브 오질 못했거든요. 네. 오랜만에 오니까 더욱더 분위기가 좋아졌고 거기에 우리 박용건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시작부터 이렇게 잘 털어주시니까 오늘 굉장히 또 방송이 또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께 좋은 또 에너지와 또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 들으셨죠? 네. 네, 제가 파워풀한 강사인 노량진 1타 강사 전한길 선생님 네. 흉내를 한번 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전한길 선생님 유튜브 레전드라고 치면 전한길 네. 레전드라고 치면 네. 많이 나오거든요. 한때 빠져서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왔다 가신 느낌입니다. 척추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것도 쯔양 채널 보고 있고 말이야. 끈정 튜브를 보라고. 내가 최고야.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저희가 항상 게스트분들이 오시면 사전 조사를 해요. 네. 지금까지 제가 만나봤던 선생님 중에 앵그리버드도 있었고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시죠. 연체동물이라고도 불리고요. 연체동물. 문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네. 저는 사실 평소에 잘 못 느끼는데요. 제가 걸음걸이를 걸을 때 예. 약간 좀 어떤 사람들은 털레털레 걷는다? 네. 또는 어떤 사람은 팔다리에 힘 좀 주고 걸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멀리서 제가 걸어오는 걸 보는데 와, 너 멀리서 보니까 연체동물 같다, 해파리 같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 문어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척추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걸어야 되죠? 바른 자세로.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드릴 건데요. 바른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데 본인은 어떻게 걷는다고요? 약간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새롭게 또 발굴한 코너가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은 정말 병원에서 영양을 좀 고루 챙기셔야 되고 그래서 힘찬병원도 식사가 잘 나오죠, 환자식이. 그렇죠. 네, 잘 나오는데 근데 그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들께서는 어디서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될지 모른다. 병원 근처에 어디 맛집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병원 근처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근무하는 병원 근처의 맛집들, 아는 맛집들 미리 한번 정보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힘찬병원이 어디 있죠?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 근처에 큰 건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쉽게 또 찾아갈 수 있겠죠. 바로 옆에 동래시장하고 수안인정시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골목마다 정말 맛집들이 굉장히 질비해 있어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아직 그런 재미를 느끼고 있는 중인데 저희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그런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재미도 같이 느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무 안 하고 맛집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들켜버렸네요. 일단 동래가 조선시대부터 맛집들이 굉장히 많은 맛의 고장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장 쪽에 먹을 수 있는 잘 가는 집 어떤 게 있어요? 워낙 많아서 이름도 사실 잘 기억도 안 나고 약간 이런 식이라서 이름 대본을 미리 줬으면 말이야.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가 맛있는지를 봐야지. 여기 다 맛있다는데 어디를 가야 되냔 말이야 이게 진짜. 이래가지고 오늘 1타 강사 되겠어 이거? 다 맛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화가 많은 게 아니라 전한길 선생님 나한테 줬잖아.
건강 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파서 병원 가야 될 게 아니라도 동네 쪽에 오시면, 마세고장 동네에 오시면 힘찬 병원 근처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많으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면 그 옆에 있는 힘찬 병원 가가지고 박용권 원장님 찾으면 됩니다. 그럼 시원하게 치료되고 또 먹으러 가고 또 아프면 또 갔다가 또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옥토퍼스 박용권 원장님과 함께하는 오늘 시간 척추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특히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발음이 참 어렵다. 척추관 협착증. 이거 한번 5번 시작. 척추관 협착.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척추관 협착증 5번 시작.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자, 어렵다 이거. 그래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수많은 전문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정형외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처음에는 수술과하고 비수술과로 나누거든요. 근데 비수술과보다는 수술을 하고 싶었고. 오, 서전. 네, 그렇죠. 오. 서전의 길을 겪고 싶었는데 네. 그 중에서 좀 길을 찾다 보니 이 아픈 사람을 걷게 만든다거나 그런 거에 굉장한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런 정말 그 명의의 길을 가고 있는 박용권 원장님이 척추 건강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누가 알려준다고요? 내가 알려준다. 허리가 좀 아프다. 네. 뻐근하다. 삐끗했나? 라고 하면 척추관 협착증보다는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랑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퇴행성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퇴행성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도 같이 노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네. 보통 50대, 60대 정도 장년층에서 주로 진단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강영웅 씨가 만약에 허리가 아프시다 하면은 척추관 협착증보다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나도 나가 많은데 협착증이 아닌가? 살면서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팠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없죠. 네. 한 번씩 아플 수는 있는데요. 허리 통증이 일주일 이상 오래 가거나 또는 뭐 점점점 심해진다거나 네네네. 다리가 같이 아프다. 아, 다리. 예. 아,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허벅지 쪽이 먼저 땡기면 디스크나 협착증 증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리가 땡기는 느낌들, 일어날 때 불편함이 좀 심하면 무조건 병원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허리 아픈 거는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다리도 같이 저릴 수가 있는데 네.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디스크로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픈 경우가 많고요. 아, 이거 여러분 필기해 두세요. 디스크로 허리가 아프면 다리하고 전부 다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다 아프고. 그렇죠. 예.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주로 앉아 계실 때는 대부분 다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서서 걸으시면 뒤쪽부터 이렇게 다리가 아픈 특징적인 방사통이 나타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일타 강사시네. 난신직자! 이렇게 그 디스크나 협착증이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보통은 약물을 먼저 시도해 보는데요. 약물 치료. 그렇죠. 예, 예.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하고 네네. 근이완제 같은 약제를 먼저 병행 처방해서 뭐 몇 주 정도는 지켜보고요. 예.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중에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네. 뭐 예를 들면 5분 정도 걸을 때 또는 버스 한정류장 거리를 걸을 때 중간에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되는 신경인성 파행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 그런 분들에게는 척추관을 싸고 있는 그 미세 혈류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추가해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약물을 계속 복용했단 말이죠. 네. 약물을 복용했는데도 차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는 어떤 진료를 합니까? 약물이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고요. 예, 예. 약을 드셨을 때 뭐 속이 불편하시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르는 척추 주사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신경 성형술이라고 부르는 네네. 시술이 있습니다. 네네. 신경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지게 되면 주변으로 염증 반응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몸에 통증을 유발하는 주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 약제를 네. 주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이제 신경 차단술이 되겠고요. 네네. 좁아진 부위를 끝에 달린 풍선으로 넓혀주고 약물도 같이 주입할 수 있는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 같은 것도 많은 분들에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풍선을 넣어요? 끝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뭐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쭉 바람을 불면 안쪽에서 부풀렸다가 쪼그라들었다가 그런 식으로. 풍선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시술이 있으면 수술을 거의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요. 시술이 효과를 보기는 하는데요. 이 좁아진 신경관을 영구적으로 넓혀주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재발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수술을 조금 권유드리는 분들도 있고 통증만 있는 분들은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통증과 같이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또는 배뇨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꼭 수술이 필요한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허리가 아파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 내 가족, 내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죠. 20대 분들도 뭐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해서 오시고 뭐 머리 감다가 이렇게 삐끗해서 오시고 머리 감다가 그런 분들 그렇죠. 거기서 꼼짝 못 해가지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 허리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보고해도 되죠? 내 자존심에는 이 보고하는 거 허락치 않거든. 좋아죠. 난 그게 허용이 안 돼요. 힘찬병원의 박용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허리 질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강튜브고요. 저희 건강튜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해외 여러 곳에 지금 또 프로그램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Hi, nice to meet you. I'm a doctor. 끝입니까? 네. 끝이 아니길 바라겠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doctor. 예. ADHD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오은영 선생님 좀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예. 네, 조만간에 박용건 원장님 근쪽 같은 내 새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 많이 드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술 하지 말라는 거. 그 기준이 뭔지 진짜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려서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받잖아요. 네. 그건 술하고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낫고요. 저는 술이랑 같이 드시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네네. 뭐 드시는 분들은 드시더라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제에 따라서는 진짜 간이 기능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 상품명 괜찮아요. 유튜브로 괜찮아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그렇죠. 네. 그거는 간으로 배설되는 약이기 때문에 술이랑은 절대 같이 드시지 않기를 권유드리고요. 아세트아미노펜이면 대부분의 감기약을 처방받을 때 들어가긴 하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의 경우에는 간보다는 신장으로 배설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사실 간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술도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아니면 정형외과 관련된 약들도 소염 진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님들, 특히 아버님들 허리나 무릎 아파가지고 병원에 처방받고 나서 병원 갔다 와 약물 괜찮네 막걸리 한 사발 가온나 절대 안 된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허리에는 칼 대는 거 아니야. 그냥 약물 치료해. 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척추, 디스크 수술이 더 꺼려진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그 수술에 관련된 얘기들, 이런 속설이 진짜 맞는 얘기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허리에 칼 대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술하는 의사로서. 수술하는 게 안 좋았으면 당연히 환자한테 안 권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께 진료실에서 수술을 권해드리면 대부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주변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척추 수술 자체가 병변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연부 조직들을 많이 손상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연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세 침습 수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절개를 조금 최소화해서 하는 수술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에도 1cm 미만의 상처 2개만 내서 구멍만 뚫어서 그런 연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상처가 작으면 출혈이
그러니까 피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병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이 네네. 가능하고요. 갈수록 더 진화하고 발전을 한다는 게 네. 느껴지네요. 네. 이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요. 이제 뭐 이렇게 비 오는 날 회 먹는 거 아니다. 막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때는 막 유통 시스템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비 오는 날은 생선이 상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시스템이 너무 잘 구축돼가지고 네. 비가 뭐 집중호우가도 해를 먹어도 되는 예, 그런 건데 수술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막 이렇게 그 조직 같은 게 손상이 많아가지고 칼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네. 지금은 너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수술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칼을 대서 빨리 낫는 게 낫다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회복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보통 수술하고 하루 뒤에 회진을 가보면 환자분들 자리 잘 없어요. 뭐 돌아다니시거나 뭐 서 계시거나 그래서 뭐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퇴원하시면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르고요. 그래서 필요한 수술은 피할 필요는 없다는 게 네,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당뇨 환자들이나 뭐 혈압 환자들, 지병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어르신들은. 네. 이런 지병을 가진 기저질환자도 수술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약을 평소에 잘 드시고 계셨거나 또는 당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술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후에 감염이 가장 큰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고요. 네. 심장 스텐트를 하셨던 분이라든지 네네. 또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많은 출혈을 일으키는 수술은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자체가 출혈이 적기 때문에 그런 지병을 가지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넓혀놨던 신경관이 다시 좁아져서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추간판 탈출증, 아 디스크. 그렇죠. 네네네. 그 수술은 정리해놨던 디스크가 안쪽에서 다시 흘러나와서 재발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넓혀놨던 게 다시 좁아지는 경우는 잘 없고요. 네네. 오히려 10년, 20년 지나서 뒤쪽을 넓혀 놨기 때문에 네네. 앞쪽 그 추간판 같은 구조물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면서 2차적 문제가 생겨서 다른 수술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척추관 협착은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재발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다만 디스크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 수술하고 나서 막 재활하잖아요. 처음에 막 재활 프로그램 주실 거잖아요. 네네네. 하나하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하거나 아니면 금연 결심했듯이 막 흐지부지해지면서 막 게을러지고 한 대 피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니코틴 충전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수술한 뒤에 재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척추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코어근 단련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네. 지금 강영웅 씨 자세 되게 좋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허리와 어깨를 펴면 자동적으로 목이랑 허리는 척추 자세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코어근 단련, 특히 브릿지라고 부르는 운동이 있습니다. 네. 이런 운동인데요. 브릿지라는 운동은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아니, 누워야 되는 거라서. 아, 예. 아, 네. 아니, 누워도 괜찮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운동하고 자세. 근데 사실 이건 그 수술 받으신 분도 수술 안 받으신 건강한 분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시거나 또는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런 행동은 2차적 퇴행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간 여러 가지 정보만 해도 우리가 앞으로 이 척추와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척추 이행시로 수술 관련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척추를 접어볼래. 추. 도라이나 이거. 죄송합니다. 척추 수술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추. 동네 저기 힘찬병원이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전해드린 이 척추 건강, 허리 건강에 관련된 내용만으로도 우리 모두의 튼튼한 허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최고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자세를 잡을 때 옛날 어릴 때 막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척추가 S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야지 허리에 좋다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냥 편다는 느낌이 제일 좋고요. 너무 S자를 의식하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약간 조폭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조금 과한 거고 그냥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도 등받이 없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앉는 게.
자, 이번 시간은 건강튜브의 꽃이죠.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건강튜브 사연 하나하나가 다 내 이야기 같다. 저에게는 아직 보기만 해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2년째. 2년이면 오래 사겠네요. 약간 좀 그 사랑이 떨어지면 한데요. 예쁜 사랑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저희 커플은 둘 다 술을 즐기는 편이라 맛집을 가도 반주를 하거나 술집을 자주 가곤 한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자친구가 찾은 맛집에서 반주를 하고 있었죠.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2차로 술집을 가서 술을 왕창 마셨는데 맥주병을 떴죠. 딱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2차를 끝내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부바 두리두리야 어부바를 해달라고 하였고, 저와 똑같이 취했던 남자친구는 흔쾌히 등을 내줬습니다. 취한 탓에 자기야 나 업인데 으짜 하고 올라가는데 힘 조절을 못해서 그대로 점프해서 등에 안겼는데 그 순간 소리를 내며 남자친구는 쓰러졌고, 시간이 많이 늦어 일단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통제 처방을 받고 다음날 다시 진료를 받아보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술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네. 조만간에 한잔 하시죠. 좋습니다. 다만 저는 절대 엎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엎었다가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허리를 구부리다가 삐끗하고 머리를 감다가 삐끗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보다는 우리 허리 삔다고 하는 진단명으로는 요추염좌라고 하는데요.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장년층에서도 폭넓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리가 같이 아픈 방사통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뭐 2주 정도, 1, 2주 정도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또는 신경 차단술을 받으면 대부분 좋아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그 좁아지는 게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좁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뭘 엎든가 누굴 엎든가 물건을 들든가 하다가 디스크가 터질 수도 있습니까? 터질 수 있죠. 미리 다른 전조 증상이 없는데 전조 증상이라고 할 만한 게 평소에 허리를 자주 삔다 하는 분들은 그 추간판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처가 조금씩 나면은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섬유륜에 상처가 나고 안에 있는 수액이라는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되는 거죠.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우리 큰형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직업 특성상 오래 앉아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4개월 전에 저는 통증을 참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가니까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후에도 여전히 일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다리에 전체적으로 저림 현상, 최근에는 가끔이긴 하지만 항문에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크게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수술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받고 거기다가 항문 통증까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도 그렇고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도 심해지면 신경관이 극단적으로 좁아지게 되면 마미증후군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미증후군은 지금 사연자분처럼 항문 주변 그리고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엉덩이가 닿는 부분 이런 쪽에 감각이 이상한 것을 느끼시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소변, 대변, 배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렇죠. 마미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척추외과적 응급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척추외과를 찾으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그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병원 가시는 것을 늦추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응급 상황이네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자, 대한민국 최고의 메디컬 채널 건강튜브. 오늘은 힘찬병원의 박용권 원장과 함께 우리의 척추 건강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오늘 방송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좀 감사드리네요. 다행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방송 이런 토크쇼는 또 처음이라서 네네. 제가 사실 어제 오늘 잠을 거의 설쳤거든요. 근데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국 구경도 하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척추 건강을 위해서 네. 마지막 한번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병원을 찾으셔야 되는 순간이 오시면 부산 힘찬병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콘텐츠 조회수 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00만 가지고 되겠습니다. 200만 원. 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콘텐츠의 200만 달성을 기원하면서 우리 또 전환길 일타 강사처럼 우리가 또 이 난세에 척추가 안 좋은 시대에 모두가 척추를 제대로 표시하는 의미로 동시에 난신직자 크게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외치면서 오늘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난신축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